어려운 뉴스는 쉽게, 복잡한 세상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이슈펀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동욱 기자와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건 이번 같은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부임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나라 안팎이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주한 미 대사가 국내에서 피습당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주요 외신들도 특보 체제를 꾸리고 관련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또 이례적으로 키 리졸브 일부 훈련이 하루 일찍 마친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슈펀치는 주한미 대사 피습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이 미칠 후폭풍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오른쪽 뺨을 감싸쥔 채 테러를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도움을 요청하며 황급히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리퍼트 대사의 얼굴에는 붉은 선혈이 가득합니다. I'm bleeding here. Okay. I'm bleeding here. Can you call the hospital? Ambulance? I need an ambulance fast. Get me to the hospital. Okay. 마침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가 리퍼트 대사를 태워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은 리퍼트 대사의 상처가 가볍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 시각 사고 현장에서 즉시 제압당한 테러범이 끊임없이 고성을 지릅니다. 오늘 테러했습니다. 미국 사진했습니다. 왜 전장훈련합니까 이 땅에서? 리퍼트 대사를 향한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참석자들과 김 씨를 제지하려는 관계자들이 뒤섞이면서 조찬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씨. 진보 성향 통일문화운동 단체인 우리마당 대표라고 하는데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죠. 네, 김 씨는 그동안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규탄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2010년도 사진을 보시죠. 사진 속 인물 김기종 씨인데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 강연회 도중 당시 주한 일본 대사에게 항의하면서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졌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죠. 네, 김 씨는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규탄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사건과도 관련은 깊어 보입니다. 김 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미 여러 차례 블로그 등에 미국을 정조준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범행 이틀 전에는 지난 2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 1992년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내용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대사를 겨냥한 테러는 주로 반미 감정이 강한 이슬람권에서 많았고요. 서도에서 언급했듯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반미 감정이 고조될 때마다 주한 미국 문화원이나 대사관저에 대한 공격은 종종 있어 왔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1980년대 광주와 대구의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에서부터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동성, 그리고 1989년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동성까지 그동안 공격의 대상은 주한 미국 문화원이나 대사관저였습니다. 주로 군부 독재 정권에 반발하며 미국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로 직접 외교 사절을 겨냥하진 않았습니다. 4년 전 미국 대사 차량에 물병을 던진 사례가 있긴 하지만 민주화 이후 미국 외교관 공격은 사실상 사라진 셈. 실제 미국 대사를 직접 겨냥한 테러는 반미 감정이 강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시민단체들 역시 향후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는데요. 더욱 최근 한미 관계에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라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키 리졸브 일부 훈련도 하루 일찍 마쳤는데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불필요하게 정치적 이슈로 비화하지 않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커티스 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일단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역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한미 동맹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불의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현재 실시 중인 키리졸버 폴리글 연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한미연합사와 우리군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테러를 방불케 한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인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미 양국 간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부터 말이 많았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결국 시행도 하기 전에 위헌 판단을 받게 생겼습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위헌 소송을 제기한 곳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조 3륜으로 불리며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대한변협 측은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졸속으로 법을 처리한 나머지 김영란법의 입법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위헌 요소가 많은 채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변협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조항은 김영란법 2조와 5조, 9조, 22조, 23조 등입니다. 적용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시킨 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부정청탁의 유형을 모호하게 규정한 5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9조와 22조, 23조는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교총도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간 만들어져 아직 1년 반의 유예 기간이 남았는데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크겠어요. 네, 법이 시행되면 기본권이 침해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위헌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요. 아직 법으로 억울한 일을 겪은 피해자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헌재가 심사를 할지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다음 주 중 기자들을 만나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슈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